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하락할 때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위험하니까 주의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도 같았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세가 나왔을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고, 공포 느낄 때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그 당시 경제적인 부분하고 뭐 어떤 이벤트, 뭐 코인들의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사,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는 차트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을 겁니다. 물론 어떤 위치에서 뭐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됐냐, 이제 그게 중요하긴 한데, 차트로 돌아가는 원리나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시기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를 해봤을 때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자, 상승 부분을 거의 반을 뺐어요. 한 60% 정도 내려왔죠. 최근 단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진 거 보니까 하락폭은 많이 내려왔어요. 그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마이너스 4.5%, 어제도 4%인데 오늘도 4%. 자, 비트코인은 양봉 캔들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비트는 이런데 왜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렇게 움직이냐 이거지. 자, 그래서 과거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최근이에요, 최근.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조정받았던 구간이죠. 우리 여기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부분을 이제 왜 검토를 하고 왜 봐야 되냐면 지금도 보면은 여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번 눌렸을 때 8천만 원까지 왔죠. 또 눌렸을 때 뭐 또 8천만 원 왔죠. 그러니까 계속 빠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반등 나오면 또 밀리는 쪽으로 본다 이거야. 근데 이 당시에도 보게 되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더 그 파동이 컸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어떤 하락이나 갑작스러운 급락 이런 게 많았던 시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존재했냐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열심히 올려주었는데 밀리고 또 여기 반등 나왔는데 다시 밀렸어요.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이. 그 통짜로 보니까, 이런 흐름이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둘 다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못 간다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세를 주는 공간이 나타났죠. 근데 시세를 주는 듯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 주다가 또 하락이 됩니다. 이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흔들다가 하루 이틀 반등 약간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다음에 바로 급등으로 뛰어났습니다. 지금이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상승 쪽으로 보는 포인트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번만 뜨면 갈 수 있는 자리가 현재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깝게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좀 잘라서 보게 된다면, 상승은 멈춘 다음에 하락폭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50% 정도 빠졌죠. 4천에서 3,300까지 내려갔으니까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꼭 이렇게 하락으로 밀릴 때 올라가주는 시세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그냥 갑자기 기존에 막 못 가고 계속 헉헉댔는데 이 단 며칠 만에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자, 그리고 23년도 초에 상승 잘 됐죠. 상승 잘 되고 밀렸다가 또 반등 됐는데 쭉 다 빠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그냥 뭐 하루 양봉 나오더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지금이 이런 자리로 보시면 돼요. 아니, 비트코인 앞전 정고점 여긴데 밀린다. 근데 잘 못 가는데 반등도 안 나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꾸 밀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 하루 이틀 만에 터지면 그냥 뚫을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자리예요. 자, 그러면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주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왜? 전에는 가주면 같이 갔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을 텐데 지금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슈팅을 주었을 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시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조금 돌려보면은 작년에 23년도가 제일 피크가 많았어요. 올해 초까지.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있었죠. 올라간 거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오름폭이. 모양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봐도 어떻게 같이 움직이지 않았냐.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일 팩트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검토를 좀 해보면 2018년도하고 2018년도 하락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2019년도까지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연말부터 지속 상승이 나왔죠. 코인들이 이때 한번 엇갈린 적이 있어요. 비트 올라갈 때 이더리움이 조정받거나 쉬어간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비트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더리움 혼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걔네 엇박자 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동일하게 상승이 됐을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느 구간이냐면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돌파 구간이 발생했을 때 동일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서로 다르게 놀았어. 자, 비트는 이거, 자, 이더. 자, 비트는 여기서 이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놀아. 이더는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밑으로 좀 꼽아. 그러면 이제 위치가 여기 위치로 끝을 위치를 보면 좀 다르죠. 이렇게 다른데 비트하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 값이 여기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건 값은 여기야. 얘도 여기고 얘도 여기야.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까운데 이더리움은 좀 멀잖아. 자, 그러면 이때 그 과거 2019년도 연말부터 2000년도 들어왔을 때 무슨 상황이 나타났었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를 넘어가 주었습니다. 넘어가 주었을 때 이더리움이 뭐가 나왔었냐면 살짝 위로 올라가 주다가 여기서 급등이 발생했어요. 결국 돌파 시점 자리와 초기 자리하고 비트코인의 돌파 시점 초기 자리하고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 사이클이 맞물려졌어요. 근데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1년도 불장 때도 비트코인 쉴 때 이더리움이 지 혼자서 간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나홀로 상승되고 나서 자기 혼자 독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때 이더리움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조금 더 잘 가고 있었을 때 동일하게 또 비슷한 포인트에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 먼저냐 이더리움이 먼저냐 할 거 없다는 거죠. 왜? 둘 다 대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뭘로 보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뭐 잘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상단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알트코인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알트코인들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불장이라는 알트 불장이라는 그 공간이 돌파돼서 이런 코인들이 이렇게 급등된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인 또는 어떤 이슈적인 반등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 특별하게 빵 터져서 간 자리가 아니고 그냥 반등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 코인들도 마찬가지. 램 같은 코인들도 16원까지 찍다가 거의 이제 뭐 25원까지 이렇게 반등을 잘 줬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인 거야. 다른 내용을 갖다가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제일 피크가 되는 게 그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적인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저는 선반영 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밀릴 때 같이 빠졌잖아요. 그쵸? 밀릴 땐 같이 빠졌는데 어차피 비트코인이 조정자리였습니다. 우리 어제 종가로 얘기했죠. 비트가 좀 밀릴 수 있다. 근데 밀렸다가 장중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나마 이렇게 좀 버텨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반영이 되었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반영된 게 없어요. 설령 그런 부분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한테 반영이 됐다고 할지라도 오른 거에 대한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금리가 아니어도 다른 부분이 아니어도 올라갈 조건이 아직 충분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올렸다가 다 빼놨는데 아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기 자리는. 최근에 급등했었던 스톰엑스. 요것도 어떻게 뭐가 스톰엑스 이벤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상승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다시 9% 10% 빠진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번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그 맞물리는 자리가 동시 돌파되는 시기가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